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최근에 물가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긴축 우려감을 다시 한번 증폭시키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은 최악의 연준 의장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최근에 일어났었던 일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향후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금리 수준을 보고 과거 역사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비교를 해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었지만 파월은 연착륙에 대한 희망을 아직 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제 입장에서는 뭐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겠지만 어설픈 연착륙 희망 회로를 부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 저는 이번에 이 1월 FOMC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월 FOMC가 열리기 전에 그 인기 없는 조치가 나올지 말지 이걸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1월 FOMC 전에 확인한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고용지표, 그리고 서비스 지표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1월 FOMC 인기 없는 조치 해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결과를 다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디스인플레이션 단어를 꺼내면서 설레발을 쳤죠. 파월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리세션에 대한 과도한 우려로 인플레이션 통제권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 굉장히 타이밍이 딱 좋았거든요. 골든 타임이었어요. 1월 FOMC 때 인기 없는 조치, 이거 50bp 인상이죠. 이거를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3월 FOMC 때 50bp 인상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연준 입장에서. 만약에 1월 FOMC에서 50bp를 올리고 그 다음에 3월 이후부터는 이제 25bp씩 올리는 거 이거는 좀 가능하거든요. 1월 FOMC 때 대부분 25bp를 올릴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걸 뒤엎고 50bp 인상을 해도 됐었어요. 왜냐면 12월 달에도 빅스텝으로 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미 베이비 스텝 단계로 내려왔어요. 빅스텝에서. 근데 다시 빅스텝으로 간다? 이거는 연준의 신뢰를 굉장히 훼손시키는 그런 행위가 될 겁니다. 결과적으로 연준이 대응을 잘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연준은 3월 FOMC 때 25bp 인상할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리세션에 대한 이런 우려, 침체에 크게 빠지면 어떡하지? 연준에서는 이런 걱정을 한편에서는 하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천천히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지표들이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5bp를 인상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제권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게 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었잖아요. 이 내용을 확인을 해보니까 파월이 1월 FOMC 기자회견 때 막 디스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면서 막 좀 좋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의사록에서는 파월의 1월 기자회견이랑은 분위기가 조금 달랐습니다. 좀 더 매파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번 1월 FOMC에 대한 전체적인 이 분위기는 좀 파월이 캐스팅 보트를 좀 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가미가 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파월 의장은 정말 위대한 업적에 좀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죠. 연착륙 플러스 인플레이션까지 잡는 말도 안 되는 이 시나리오를 지금 쓰려고 좀 호기를 부리고 있는 걸로 예상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앞으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연준은 시장의 신뢰를 더 잃은 상황이고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특히 연준 말고도 파월 자체를 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파월의 안일함으로 인해서 연준과 시장의 다이버전스는 계속 확대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연준의 맞선 자들은 모두 큰 패배를 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과도기 과정에서는 시장과 연준의 그 신뢰가 굉장히 깨지는 형태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제 시장은 연준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다 무시할 겁니다. 시장도 이제는 데이터만 볼 거예요. 나온 데이터. 파월이 뭐라고 하건 말건 그걸 다 상관없이 시장도 데이터만 볼 겁니다.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일 거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통제권을 자칫하면 지금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이번 3월 달에서는 1차적으로 좀 마무리 될 것 같긴 합니다. FOMC를 끝으로. 그리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상반기까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기고 효과가 작용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이렇게 둔화되는 흐름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제 여름쯤부터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거냐, 그건 이제 물음표인 거죠, 지금. 이건 이제 그때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 상황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아쉬워요. 1월 FOMC 때 50bp 인상을 했었다면 정말로 이게 골든타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제 과소 긴축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런 폐해들이 귀에 이어서 밀려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리세션만으로 잡을 수 있어요. 이거 말고는 잡을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지는 이 노란색, 이게 지금 1년물 채권금리거든요. 2년물보다도 정책금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이제 1년물 채권금리인데, 이거 지금 5%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S&P 500 기업들의 배당률을 보면은 지금 1.7에서 1.8%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스마트머니 입장에서는 정말로 바보가 아닌 이상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에 투자하면 돼요. 국채 수익률과 배당률의 이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 이게 지금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걸 다시 낮춰야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이미 진바닥 나왔다, 이미 이렇게 좀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상태가 진바닥이 맞아요? 주식의 메리트가 굉장히 높아 보여요? 아니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바보가 아닌 이상 국채에 투자하는 게 맞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주식의 매력도가 그만큼 떨어집니다. 진바닥에서는 반대로 주식의 매력도가 확 올라가죠. 국채금리가 그러면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2%가 깨져야 됩니다. 1%대로 내려와야 돼요. 그래야 주식의 매력도가 확 살아납니다. 그런데 채권금리가 그렇게 내려간다는 얘기는, 지금 수준에서 그렇게 내려간다는 얘기는 리세션이에요. 뭐 연착륙 이런 거 아닙니다. 거의 경착륙에 가까운 리세션입니다. 그 정도 돼야 정말로 시장의 진바닥, 주식의 매력도가 확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지표로만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괜한 뭐 섣부른 희망회로 이런 거 뭐 부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파월도 이거를 조금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1월의 어떤 그런 대응만 보면은 과소 긴축에 해당되거든요. 인기 없는 조치로 약간 과잉 긴축을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물론 25bp 차이지만 과소 긴축으로 인해서 이게 실패가 될 경우 어떤 폐해들이 있느냐.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 통제 불가.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가 없죠. 다시 튀어버리니까. 그리고 특히 파월이라는 인물은 역사적으로 영원히 오명에 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서번즈가 이미 한 차례 실수를 했잖아요. 근데 그 역사를 다시 되풀이한다? 이거는 그냥 상또라이예요. 그냥 바보예요, 바보. 완전히 바보예요. 그래서 아서번즈의 이름을 지우고 파월이라는 이 이름이 아예 역사적으로 딱 박혀버릴 겁니다. 되게 멍청한 짓이에요. 그리고 이제 과소긴축으로 인해서 딱 인플레이션 통제가 실패가 된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긴축 기간이 오히려 늘어나는 거죠. 금리를 또 다시 땡겨야 되니까. 그러면 더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죠. 여기에 해당되는 더 큰 대가는 일단 심각한 경기 침체를 동반하고요. 플러스 비용도 증가하죠. 금리를 다시 올려야 되는 이 구간. 그러니까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비용이 증가하고, 그리고 그 비용뿐만이 아니라
심각한 경기 침체 이후에 이 경제를 다시 부양시켜야 되는 그 비용까지 덩달아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과소긴축으로 인한 폐예요. 그러니까 과잉긴축이 더 난 겁니다. 과잉긴축을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통제하게 되죠. 결국 인플레이션 잡습니다. 그리고 파월이라는 인물은 과잉긴축 기간에는 엄청난 탄압이 있을 거예요. 정치권에서도 엄청난 압박이 들어오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훌륭히 통제했다라는 위대한 인물로 남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긴축 기간이 과소긴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 기간이 사라지면서 빨리 침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보다 과소긴축으로 인해서 이렇게 길어지는 그 리세션보다 좀 더 빨리 리세션을 겪고 빨리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 때문에 아마 작년에 대부분 전망들이 이제 2023년을 전망을 했을 때 상저하고였죠. 이게 좋은 시나리오예요, 원래. 이게 모든 투자자들에게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원래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입니다. 상저하고가.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이 애매하게 바뀌면서 상고하저로 지금 바뀌는 분위기잖아요. 이게 되게 안 좋아요. 이러면 정말로 심각한 경기 침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더 안 좋은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23년 예상 시나리오, 제가 저번에 클리브랜드의 자료를 인용을 했는데, 지금 요게 이제 미국의 GDP 성장률, 그거를 나타낸 거거든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올해, 여기가 3월이에요. 올해 1분기가 GDP 성장률을 봤을 때 피크다. 그리고 2024년 초까지 계속 낮아진다. 이런 시나리오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이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평범한 인플레이션 기간이라고 한다면 이미 리세션에 들어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으면서 소비가 버티고 있고, 그리고 소비와 관련된 서비스 지표들, 이런 것들이 계속 탄탄하게 버티고 있고, 그거가 관련된 비농업 고용 지표까지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별일 아닌 것처럼 우리가 지금 환각, 좀 착각? 이런 것들을 좀 느끼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원래 이런 지표들이 이제 실제로 툭툭 나오게 되면은 시장이 막 부러지는데, 지금은 어쨌든 인플레이션이라는 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GDP가 1분기에 피크를 찍고 2분기에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러면 GDP가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는 실물 경제 지표가 하나둘씩 안 좋아지는 지표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그런 지표가 나올 때 초반부에는 야, 드디어 인플레이션 잡힐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야, 드디어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더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오히려 이거를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딸려오는 기대감이 무엇이냐? 바로 금리 동결입니다. 오히려 안 좋은 지표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시장이 굉장히 좋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차 누적이 되고 계속 나빠지네? 생각보다 이거 선 넘는 거 아닌가? 라면서 이제 하반기에는 이런 것들이 시장에 다 들이닥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금리 인하 구간이랑 맞물려서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겠네요.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2000년 닷컴 버블 당시 금리에 대한 시장 반응이 어땠는지 좀 비교하려고 가져왔거든요. 제가 2008년이 아니라 2000년 닷컴 버블을 좀 비교하는 이유는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식시장 버블은 아니었죠. 주식시장 버블은 아니었고 인플레이션도 그럭저럭 굉장히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닷컴 버블 때는 일단 주식시장이 버블이었고, 그리고 이때는 페드가 금리를 늦게 인상했죠. 그게 지금이랑 굉장히 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랑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일단 S&P 500과 나스닥에서는 큰 차이가 바로 고점인데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리 빠졌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0년 초반부터 그냥 쭉 빠졌어요. 근데 S&P 500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초반 때 고점이 아니고 2000년 하반기의 고점입니다. 여기가 지금 고점이거든요. 나스닥은 지금 여기에요. 이 기간이.
좀 다르죠. 여기에 워낙 많은 거품이 껴져 있었기 때문에 미리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멀티플이 이제 쫙 빠지면서. 일단 금리에 대한 부분을 볼게요. 첫 번째로 금리 동결. 금리를 인상을 하다가 금리를 동결을 했던 이 구간이 언제냐면 2000년 6월, 7월쯤입니다. 그때부터 하반기 내내. 여기가 딱 12월이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 하반기 내내 금리 동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간이 여기입니다. S&P 500 기준으로는. 그리고 여기에요. 반등을 만들어냈던. 그러니까 금리 동결이 호재로 작용한 그 구간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 기대감이 아마 2분기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분명히 미국의 그 예상되는 지표로는 이제 하나둘씩 안 좋아지는 지표들, 그러니까 꺾여가는 지표들, 둔화되는 지표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텐데 그게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드디어 잡히는구나. 그리고 페드가 더 이상 금리를 높게 올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는 기대감과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들어오면서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금리 인하, 이게 2000년 1월 2001년 1월 달에 들어가면서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구간이 여기인데 막판 이렇게 약간 반등을 해줍니다. 반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때도 보면은 2000년 1월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여기. 그리고 나서 이제 금리 인하가 연속적으로 추주쭉 나오면서 그대로 주식시장도 박살이 나버립니다. 이때는 다우존스를 제가 지금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일단 이걸 앞으로 보일게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다우존스는 여기까지는 고점을 횡보를 합니다. 더 잘 버텨요. 그러다가 금리 인하를 하면서 다우존스마저도 부러집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가 어떤 거예요? 경기가 부러진다는 뜻이죠. 굉장히 안 좋은 신호죠. 그러면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그 충격을 흡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연준의 스탠스가 여기서 바뀌어요. 연준 피벗이 이제 여기서 나오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금리 인하를 기다리면 안 되겠죠. 지금 시장의 상방으로 베팅하는 사람들은 금리 인하 시점이 되도록이면 늦게 나오길 바라야 될 겁니다. 제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지표를 확인해서 공유를 해드릴 텐데 금리 인하 시점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인플레이션이 높은 구간에서는. 어쨌든 금리 인하는 호재가 아니라 악재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표들은 본격적으로 부러지면서 기업 실적도 이제 막 부러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지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격에 대해서 미처 반영하지 못했던 리세션을 한 방에 쭉 반영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쭉 다 빠져요. 굉장히 우량한 기업들이 몰려있는 다우존스까지 빠지기 시작했던 구간이 바로 여기예요. 금리 인하를 시작했던 구간.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는 이 구간, 이때가 주식시장의 폭락 구간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2008년 때도 마찬가지예요. 2008년 때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정도는 그래도 시장이 좀 좋게 반응했어요. 왜냐면 이때는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는 없었던 구간이었고 주식시장의 버블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두 번째 정도의 금리 인하 구간에서는 그래도 시장이 좋게 반응을 하다가 이게 금리 인하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계속 한다는 얘기는 좀 뭐가 부러진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2008년 때도 금리 인하 구간에서 폭락장이 나옵니다. 쭉 빠져버려요. 다 공통적이에요. 이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1970년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멤버십 분들한테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공유를 해드렸는데 지금 1970년대 초인플레이션 구간에서의 금리 정책이잖아요. 이때 주시장 다 빠졌습니다. 금리 인하할 때. 다우존스 차트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구간이 어땠는지. 금리 인하가 전혀 호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하나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 금리 동결은 인플레이션이 높지 않은 구간에서는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닷컴 버블 때도 그랬고 2008년 때도 그랬고 지금과 같은 인플레이션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금리 동결 구간이 이렇게 그래도 한
6개월 전으로 좀 만들어지는 구간이 있어서 다음 정책 변화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졌었는데 인플레이션 구간에서는 지금 다 뾰족하죠. 다 뾰족합니다. 이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떤 가능성이 열린다? 지금 이제 어쨌든 금리를 계속 올리다가 어느 순간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아도 되는 구간에 도달할 거 아니에요. 상반기 내에. 근데 이게 이렇게 금리 동결이 나와야 되는데 올리다가 금리 동결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뭔가 악재가 터졌다는 얘기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동결 없이 금리 인하로 간다는 얘기는 굉장히 심각한 뭔가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뭔가가 크게 터진 겁니다. 터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바로 페드가 금리 인상하다가 중간에 금리 인하로 바로 선회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게 된다면. 그래서 초인플레이션 구간에서의 금리 정책을 예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뭐 1970년대 뭐 한 번만 그러고 이때는 뭐 이렇게 금리 동결하고 인하로 넘어가고 이런 게 나왔더라고 하면 괜찮겠지만 1970년대 내내 그랬어요. 금리 동결 구간이 잘 안 보여요. 이번에도 이렇게 될까봐 걱정인 겁니다. 갑자기 금리 인상을 하다가 갑자기 그냥 인하로 돌아서 버리면서 시장이 급변하는 사태 이런 게 나올까봐 걱정이 한데 어쨌든 지금 2분기 때는 지표가 이제 서서히 미국 기준으로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금리 동결한 기대감과 뭐 여러 가지 연준이 더 이상 이제 금리를 안 올릴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치들이 같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받쳐주긴 하겠지만 그 구간에서 좀 민첩하게 좀 잘 대응해서 먹고 빠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예상하는 거는 채권 금리가 이렇게 뚝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식 배당률이 그럼 확 올라가겠죠. 금리가 확 떨어지고 이 구간에서 시장 가격도 확 빠지면은 반대로 주식 배당률은 오히려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가 진바닥이에요. 그때가. 이거는 뭐 다우존스 기준으로 100년 역사에서 이걸 어긴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괜히 희망으로 돌려서 이번엔 다르다? 이런 건 안 통해요. 시장이 이번엔 다르다. 그런 적 없어요. 매번 비슷한 흐름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게 합리적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서 대응하시면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다음 주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그리고 그 다음 주는 CPI가 발표되고 그 다음에 연달아서 PPI도 발표됩니다. 지금 PCE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자들이 CPI를 확인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래서 CPI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시장이 위로 가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될 거고, 근데 만약에 CPI가 다행스럽게도 PCE와 다르게 2월 달에 CPI가 예상치만큼 또는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은 시장은 여기서 바로 그냥 턴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상방으로. 근데 만약에 CPI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3월 FOMC 이때까지 또 시장을 윗뚜껑이 닫히는 거예요. FOMC 끝나고 아마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CPI 발표 이때 그리고 FOMC 요 사이 여기서 턴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턴하느냐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밖에도 뭐 여러 특이사항이 만약에 생기게 되면 다음 주에 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